미래의 나를 위한 자산 만들기 네 번째 영상입니다. 연금 계좌에 입금 후 어느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투자 종목은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까요? 아래 표와 같이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투자 금액 제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IRP 계좌에서는 예금형, 채권형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지정된 종목에 최소 30% 이상 투자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입금액 전부를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할 수 있지만, IRP에서는 미국 S&P 500과 같은 ETF에는 입금액의 70% 이하로만 투자 가능하죠. ETF에는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수형, 테마형, 섹터형, 채권형, 배당형, 그리고 국내 회사를 담은 ETF, 해외 회사를 담은 국내 상장 ETF 등 다양하죠. 그럼 어떤 종목을 모아가면 좋을까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선택에 관심이 많죠? 지수형 ETF에도 국내 주식 지수인 코스피 200과 미국 지수인 S&P 500을 비교해 볼까요? 1990년 이후 파란색 그래프인 S&P 500 지수와 빨간색 그래프 코스피 200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성과의 차이가 커 보이죠? 이 둘의 연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미국 S&P 500은 8.05%였지만 우리의 코스피 200은 3.76%였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낮은 주주 환원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당 성향,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여 평가한 10년간 주주 환원 결과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92%나 되는데 한국은 29% 정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32%인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테마형 또는 섹터형 ETF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는 모두가 2차 전지 ETF에 투자하는 분위기였는데, 금년에는 AI 관련 ETF는 뜨고 2차 전지 ETF는 진다고 하죠. 그럼 내년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나요? 아래 표와 같이 금년 상반기 수익률이 40에서 60%나 되는 ETF도 많이 있고, 그 반대로 마이너스 23에서 34%인 ETF들도 많이 있네요. 꼭 단일 종목처럼 변동성이 정말 크죠? 따라서 테마, 섹터형 ETF를 선택할 때에는 정말 잘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한 선택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고 있지만 꾸준히 수익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테마형 ETF 수익률이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은행 예금 이자 3%보다 낮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가급적 장기 우상향하는 지수형 ETF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만약 미국 대표 지수형 ETF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나스닥 100과 S&P 500 중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두 지수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우상향하고 있지만 파란색 나스닥 100 ETF의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두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급등, 급락하는 변동성은 나스닥 100이 훨씬 커 보입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더 큰 수익률을 갖겠다는 마인드로 나스닥 100 ETF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S&P 500 ETF를 선택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반반 투자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러한 선택을 하기 전에 불안한 뉴스들, 공포, 주식 급락, 그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에 의한 리스크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나의 투자 역량, 즉 투자 내공은 어느 정도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뉴스들에 의한 투자자들은 낙관하기도 하고 공포에 빠지기도 해서 주식시장은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동성은 불확실성과 같다고 하죠. 또한 이러한 이유로 향후 주식시장은 불확실하게 되어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지요. 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불확실성, 그리고 리스크는 모두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마주할 때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투자자 본인의 마인드, 즉 내공이 우선입니다. 투자자 본인의 마인드, 내공이 흔들리지 않고 깊게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건강하고 편안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늘 리스크를 만나게 되고 그 리스크를 극복해야 하지만 투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